20대엔 돈 세던 은행원, 60대엔 알바 자리 찾아 헤맨다. 이 한 문장에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인생 역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엔 매일같이 거액의 돈을 상대하고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나중에 내 노후도 저렇게 챙겨야지라고 다짐하곤 하죠. 그런데 막상 정작 은퇴라는 현실이 코앞에 닥치면 생각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퇴 준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월급을 받은 20대부터 어느덧 나도 은퇴할 때가 됐네라고 느끼는 5060대 분들까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거나 겪게 될 고민이니까요. 여기서는 실제 사례 3가지를 곁들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편하게 구어체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나만은 다를 줄 알았어요. 어느 60대 전 은행 지점장의 후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60대의 김모 씨 가명입니다.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20대 시절부터 은행에서 근무했고 업무 특성상 돈을 매일 다뤘지만 정작 본인은 은퇴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인식과 체면, 은행은 사회적으로 돈과 재테크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은행원이 재테크까지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죠. 지점장이라고 해도 개인 자산 관리는 자기 몫이에요. 게다가 김모 씨는 높은 직책에 올랐던 만큼 주변에선 당연히 돈 많겠지라는 시선을 보냈고 본인도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대요. 안일했던 미래 계획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과 성과급 그리고 퇴직금이 꽤 클 거라는 기대감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충분하겠지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매달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고 저축하기보다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보험 정도로만 대충 커버하고 넘어갔어요. 은퇴 후 예측 불가 지출 그렇게 은퇴하고 나니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났다는 건 아니었지만 손주도 봐줘야 하고 여기저기 가족들 도와줄 때가 많다 보니 퇴직금이 줄줄이 빠져나갔죠. 조금 있다가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텅 빈 통장과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결국 김모 씨는 은퇴 후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닥나서 편의점 야간 알바나 택배 상하차 같은 힘든 일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나이 때문에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 합니다. 내가 20대엔 하루 종일 돈을 세던 사람이었는데 60대엔 공고를 뒤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닐 줄 몰랐다며 고개를 떨구셨죠. 2.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50대 중반 자영업자 도전기. 두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의 이모 씨 가명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은행원은 아니었지만 대기업에서 25년 정도 근무했어요. 나름대로 연봉이 꽤 괜찮았고 퇴직금도 꽤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50대에 접어드니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50대 초중반이면 임원 트랙이 아니면 나가야 하는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명예퇴직금의 달콤한 유혹 회사에서 준다는 명예퇴직금이 꽤 컸다고 해요. 평생 벌어본 돈 중 목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만 잘 굴리면 난 편안하겠지라는 기대가 컸죠. 자영업의 현실 결국 이모 씨는 명예퇴직을 택하고 이전부터 커피를 좋아하니까 카페 한번 해볼까 하며 막연히 꿈꾸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하면 잘 벌린다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이 꽤 비싼 곳에 매장을 열었죠. 계속되는 비용과 하락하는 수익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었대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프랜차이즈 로열티.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뽑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가게를 유지하기도 벅찼습니다. 게다가 오픈 시기 운도 따라주지 않아서 가게를 차린 지 1년 만에 적자로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 씨 말로는 퇴직금이란 건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한 번에 잃으니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그 카페 정리하고 나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초기부터 재정 손실이 큰 상태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3.
은퇴 준비를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40대 후반부터 시작한 자산관리.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박모 씨가 겪는 은행원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었어요.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 중인데 아내와 함께 우리도 중년이네 은퇴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위기감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은퇴 준비를 시작했고 그 과정을 들어보니 꽤나 현실적이더라고요. 가계부와 재무설계의 시작. 박모 씨 부부는 40대 중반쯤부터 가계부를 꼬박꼬박 썼어요. 한 달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금액 이상 저축하고 투자하자고 함께 약속했죠. 은행 적금도 들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도 조금씩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르니까 소액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공부를 병행했어요. 생활 수준 조정, 주말마다 술자리에 쓰는 비용, 가족 외식비 등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그 돈을 은퇴 펀드에 모았다고 해요. 처음엔 불편함도 있었지만 막상 하다 보니 가계부에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재미가 붙었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한 구체적 목표. 55세가 됐을 때 최소 얼마가 필요하고 연금으로는 얼마가 나오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미리 만들어 봤다고 해요. 덕분에 불확실성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모 씨는 아직 은퇴 전이지만 그래도 50대 이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두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네요. 물론 뭐든 예상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혀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과 뭔가라도 해놓고 맞이하는 건 다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4.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제 사례를 3가지나 들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 패턴부터 점검하기. 가계부를 쓰든 가계 앱을 활용하든 내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첫 단계예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저축 투자에 쓸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어요. 목표 수립 및 자산 배분.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 인플레이션, 예상 의료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목표액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고위험 투자를 하기보단 안전 자산, 중위험, 고위험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죠? 생애 설계. 제2의 인생 준비. 은퇴가 일이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미리미리 고민하고 관련 자격증 공부나 취미 활동을 확장해 보는 게 좋아요. 5. 마무리하며. 우리나라에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어딘가 암울한 미래나 걱정거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은퇴 얘기는 좀 꺼려지고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미뤄둘수록 손해를 보는 게 사실이죠. 어느 날 갑자기 벌써 정년이라고? 하면서 당황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두면 미래의 내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사례처럼 나의 직업만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 한 방에 무너지지 않도록, 둘째 사례처럼 퇴직금을 쉽게 투자해버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셋째 사례처럼 조금만 일찍 준비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은퇴를 주도적으로 설계했으면 해요. 결국 20대엔 돈 세던 은행원, 60대엔 알바 자리 찾아 헤맨다. 라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집안 가계부부터 들여다보고 나의 노후 지도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혹은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각자의 상황에 맞춰 더 나은 노후 설계 함께 만들어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